한국은 끝났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저 나라는 일주일 안에 말라 죽을 거라고. 미국 하버드 엘리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의 비참한 몰락을 비웃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미사일로 불타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된 끔찍한 상황. 미국과 유럽의 거대 공장들마저 공포에 질려 줄줄이 문을 닫아골고 있죠. 모두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할 때 오직 한 나라, 한국만은 다릅니다. 국가 샷다운은커녕 보란듯이 정유 공장을 100% 풀가동하며 도리어 전 세계 산업에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오만했던 서구 열강들이 살기 위해 앞다투어 한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믿을 수 없는 대반전.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의 정점에 선 것일까요? 지금 그 통쾌하고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 노숙. 그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태어나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좌절도 없이 하버드 경제학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제 혈관 속에는 거만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 굳건하게 박힌 세상의 이치는 너무도 명쾌하고 잔인할 만큼 단순했죠. 미국이 달러를 풀면 전 세계가 환호성을 지르며 호흡하고, 미군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바다를 가르며 전진하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길을 비킨다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달러가 곧 절대적인 권력이고 워싱턴의 결정이 곧 지구 전체의 룰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고들었던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와 하버드의 엘리트 교육 안에서 거대한 제국,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자그마한 말들에 불과했으니까요. 미국이 선의를 베풀어 우산을 씌워주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쏟아지는 폭우 속에 비참하게 지도에서 지워질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들. 그것이 제가 이 세상과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오만한 시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동의 캄캄한 밤하늘이 시뻘건 화염으로 찢어지듯 불타올랐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수백 발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향해 맹렬한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은 온통 끔찍한 폭발음과 다급한 피난 행렬, 그리고 피를 말리는 붉은색 속보 멘트로 쉴 새 없이 도배됐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이상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 세계.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 파괴적인 여파는 핵폭탄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개장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끔찍한 폭락의 늪으로 끝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스트리트 현장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백전 노장 트레이더들조차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런던과 도쿄, 프랑크푸르트의 거대 금융시장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셧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나스닥은 개장 직후 곧바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며 모든 거래를 강제 중지시켰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글로벌 경제지들은 앞다투어 절망적이고 핏빛 가득한 분석, 보고서를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공포 섞인 보고서들의 타깃이 된 건 자원 하나 없이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며 아슬아슬하게 경제를 굴려가던 아시아의 제조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글로벌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가장 먼저 처참하게 붕괴할 일. 순위 국가로 주저없이 꼽은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교내. 프라이빗 클럽에서 저와 동기들은 최고급 싱글몰트 위스키가 담긴 묵직한 크리스탈 잔을 부딪히며 텔레비전 속의 아비규환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니 한편의 잘 짜인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를 보듯 즐겁게 관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끝장난 거라고. 제 동기 중 하나가 두꺼운 쿠바산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통쾌하게 터뜨렸습니다. 저 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계나 돌리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주제에 하필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 당장 며칠 뒤면 들어오는 유조선 밸브가 꽉 막힐 텐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걸. 그 잘난 공장들은 고철 덩어리가 될 테고 말이야. 저 역시 독한 위스키를 한 모금 여유롭게 넘기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니 자동차니 수출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나라인데 심장인 공장이 멈추면 그대로 국가부도 사태지. 위로는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쏘아댈 북한이라는 시한폭탄까지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알량하고 위태로운 반도. 국가가 이 거대한 글로벌 위기를 무슨 수로 버티겠어? 두고 봐. 며칠 안에 한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허겁지겁 날아와서 제발 미 해군을 파병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며 추잡하게 애원할 테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씌워주지 않으면 쏟아지는 산성비에 흠뻑 젖어 뼈까지 녹아내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나라잖아.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핏물을 토하며 무너져 내릴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처럼 확신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하나도 없으며 오직 강대국 뒤에 벌벌 떨며 숨어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라 굳게 여겼으니까요. 그것이 강자와 약자의 법칙이자 우리가 배운 지배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그 알량하고 역겨운 오만함이 얇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고 뼈저린 수치심으로 온 얼굴이 불타오르듯 붉게 달아오르는 데는 단 며칠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벤자민 카터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심화 강의실에 오만방자한 걸음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죠. 카터 교수님은 그저 상아탑 안에 갇혀 먼지 쌓인 펜대나 굴리는 평범하고 지루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깎이는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을 쥐락펴락하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끔찍한 붕괴 시점과 2021년의 거대한 글로벌 물류 대란을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춰버린 소름 돋는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장의 피비린내 나는 돈의 흐름과 탐욕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가져 콧대 높은 백악관의 경제 수석들조차 그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진짜 거물이셨죠. 그런 분이 평소에 여유로운 농담 한마디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강단에 올라서자 300명이 넘는 하버드 엘리트들로 꽉 찬 거대한 대형 강의실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메어둔 넥타이를 살짝 거칠게 풀어 헤치며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차트 하나를 띄웠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선들이 마치 미친 뱀처럼 요동치며 곤두박질치고 있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시간 금융 지표였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언론 매체들과 월스트리트의 잘난 분석가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끔찍한 국가 부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길어야 보름 안에 한국 경제가 완벽하게 셧다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팔아대고 있죠. 교수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거대한 강의실의 공기를 보이지 않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기름이 끊긴 한국은 모래성처럼, 아니 유리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그 잘난 전문가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만드는 아주 기이하고 소름 돋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손에 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그래프로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 굵고 붉은 글씨로 적힌 단어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부도 위험지수이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위험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성적표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가장 잔인하고 솔직한 돈의 지표였습니다. 모두가 그 수치를 보는 순간 강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와 말도 안 되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눈을 거칠게 비비며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위로 치솟아야 할 그 그래프의 선은 요동치기는커녕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기형적일 만큼 꼿꼿하고 평온하게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화로운 시기와 비교해도 단일 %의 미동조차 없는 완벽하고 기괴한 수평선이었습니다. 한국이 당장이라도 굶어 죽고 무너질 것이라며 그렇게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떨어대는데 정작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수익만을 좇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짐승 같은 거물들은 단 한 푼도 한국의 붕괴에 돈을 걸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도록 이질적이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견딜 수 없는 인지 부조화에 휩싸여 그만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막을 깨는 제 구두 굽소리가 강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저 시장의 반응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월가 투자자들이 아직 중동 사태의 심각성과 한국의 취약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거겠죠. 한국은 지금 당장 중동에서 들어오는 유조선 밸브가 잠기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시한부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며칠, 아니 단 하루 뒤면 저 빌어먹을 수치도 나스닥 지수처럼 곤두박질치고 파멸을 맞이할 게 뻔한데 어떻게 저딴 그래프 하나가 한국의 건재함을 증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에는 맹목적인 확신과 함께 묘한 분노, 그리고 짓눌린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가 애써 설계한 이 거대한 위기의 룰을 가소롭다는 듯 벗어나 버텨낼 리가 없다는 뼛속 깊은 오만함이 제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터 교수님은 흥분해서 씩씩거리는 저를 향해 아주 차갑고 서늘한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를 보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밀러군. 자네는 아직도 세상이 하버드 도서관에 낡아빠진 교과서대로만 돌아간다고 순진하게 믿는 모양이군. 단일 달러의 손실 앞에서도 부모 형제를 팔아치우고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는 짐승 같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과연 상황 파악을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한국의 붕괴에 돈을 걸지 않는 걸까? 아니, 절대 아니야. 그들은 멍청한 게 아니라 자네같이 오만한 자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똑똑히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지. 스마트 머니는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도 헛된 희망에 기대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않네. 이 시장의 기괴한 침묵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자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게나. 교수님이 다시 한번 리모컨의 버튼을 강하게 꾹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평온하던 그래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두운 밤하늘 아래 펼쳐진 거대한 공장. 지대의 위성 영상과 실시간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가 징그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오늘로 정확히 닷새째입니다. 자, 화면 좌측을 보십시오. 아시아 물류의 심장이라는 싱가포르의 콧대 높은 대형 정유소들은 원유 조달에 실패해 이미 가동을 멈추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측을 보실까요? 유럽의 자존심이자 심장이라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거대한 정유 단지들도 비명을 지르며 굴뚝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죠. 전 세계 산업을 돌리는 핏줄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헐떡거리며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스크린 속 유독 붉게 타오르다 못해 하얗게 빛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마치 위대한 승전보를 선언하듯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똑똑히 보십시오. 대한민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울산과 여수의 세계 최대 규모 정유 단지들입니다. 화면 속 빈틈없이 찍힌 숫자들, 그 선명하고 압도적인 실시간 가동률 지표가 제 눈을 완벽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리며 빳빳했던 셔츠를 적셨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동률 100%. 아니, 숫자는 미친 듯이 갱신되며 가동률 102%, 105%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굴뚝도 쉬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맹렬하고 폭발적으로 시뻘건 열기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기계가 찢어질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당장 기계에 집어넣을 기름 한 방울이 없어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철문들을 걸어 잠그는 이 끔찍한 셧다운의 공포 속에서 강대국들이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패닉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도대체 한국은 지도상의 점처럼 보이는 저 조그만 나라는 어디서 저 막대한 양의 기름을 긁어 모아 저 거대한 공장들을 이토록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저 기름들이 다 어디서 솟아난 겁니까? 마법이라도 부린 거란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멍청하고 한심한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고 있었고 서 있던 두 다리는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달러라는 우산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것이라며 호기롭게 비웃었던 그 작고 나약한 나라가 오직 강대국의 자비만을 구걸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 나라가 미국과 유럽마저 쩔쩔매며 피를 흘리는 이 거대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홀로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저 살아 숨쉬는 것을 넘어 공포에 질려 멈춰버린 전 세계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기라도 하듯 홀로 거대한 심장을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제 안에 굳건한 신앙과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미국 중심의 오만한 세계관이라는 거대한 유리 성벽에 처음으로 쩍하고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수치와 시뻘건 용광로의 불빛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지독한 패배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논리가 철저하게 짓밟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멍청하고 절박한 제 질문에 강단에 선 카터 교수님은 마치 이 완벽한 굴복의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두 다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세하게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강의실 안을 빼곡히 채운 300명의 하버드 최고 엘리트들은 헛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크린 속 시뻘겋게 타오르는 한국의 거대한 용광로 불빛만 홀린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의 숨통이 잔인하게 끊어지고 핏줄이 말라붙는 바로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저 지도상의 작은 반도 국가만이 미친 듯이 거대한 심장을 펌프질하며 홀로 뜨거운 피를 뿜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저 막대한 기름이 솟아났냐고 물었나? 밀러군,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마법이라도 부린 게 아니냐고? 카터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강의실의 정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습니다. 그래, 뼛속까지 오만한 자네 눈에는 저 압도적인 현상이 그저 말도 안 되는 마법처럼 보이겠지. 강대국들이 무한정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 달러와 펜타곤의 무식한 무기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고 맹신해온 자네들의 그 얄팍하고 빈곤한 상식으로는 저 기적 같은 수치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똑똑히 새겨듣게나. 현실은 자네의 그 오만하고 게으른 상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법이라네. 교수님이 손에 쥔 리모컨을 한 번 더 강하게 누르자 한국의 붉은 정류 단지를 비추던 화면이 꺼지고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로 아시아의 작은 점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수백 개의 굵고 붉은 선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들이 종착지로 향한 곳은 미사일이 빗발치며 불타고 있는 중동의 모래사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남미 브라질의 심해, 유전, 캐나다의 거대한 셰일 지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평원,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항구들. 무려 17개국에 달하는 전 세계의 에너지 거점들이
오직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을 향해 핏줄처럼 징그럽고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배럴.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나 가는 사람 있습니까? 교수님이 좌중을 압도하며 매섭게 물었지만 300명의 천재들 중 감히 입을 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밸브가 완전히 잠기자마자 한국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자국 항구에 쏟아부은 대체 원유의 양입니다. 무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업국가 전체가 남의 눈치 한번 보지 않고 5달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인 물량이죠. 저는 도저히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믿을 수 없어 땀에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다시 한번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교수님. 전쟁이 터지자마자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17개국 정상들과 그 막대한 양의 실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제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외교적 절차를 밟고 협상 테이블을 세팅하는 데만 최소 몇 달은 걸리는 일입니다. 저건 물리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조작된 수치라고요. 누가 전쟁이 터진 후에 다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나? 교수님의 서늘하고도 잔인한 반문에 제 숨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밀러군,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네. 중동의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아니, 세상의 모든 멍청한 강대국들이 얄팍한 평화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고 있을 그 시간부터 말이야. 그들은 이미 전 세계 17개국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웃으며 악수하고 도장만 찍으면 곧바로 막대한 원유가 쏟아져 들어오도록 모든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구축해서 서랍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이건 우연히 맞춘 예측이 아니야.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마저 자신들의 시스템을 증명할 무대로 써먹기 위해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거지. 교수님은 스크린에 아랍에미리트의 국왕과 한국의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자네들, 2년 전 한국이 중동과 체결했던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방산 계약을 기억하나? 콧대 높은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그저 가난한 한국이 운 좋게 무기나 몇 개 팔아서 푼돈을 번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지. 하지만 그 두꺼운 계약서 가장 깊숙한 곳에는 감히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 하나가 피눈물 나게 박혀 있었어. 바로 전시 에너지 최우선 공급권이라는 단 한 줄의 문장 말이야. 한국은 중동의 왕들에게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쥐어주면서 그 무기를 쏠 탄약, 즉 에너지를 이미 합법적인 인질로 잡아둔 거네. 총을 쥐어주는 대가로 그들의 심장과 핏줄을 통째로 자기들 소나기에 꽁꽁 묶어둔 셈이지. 이게 정녕 힘없는 약소국의 외교로 보이나? 제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처절한 생존을 담보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감히 어느 강대국도 풀 수 없는 거대한 체스판을 10년 앞서 짜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터 교수님이 준비한 충격과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창고에 쌓아둔 기름의 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거대한 정유공장이라는 유기체는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이라도 핏줄이 막혀 가동을 멈추면 파이프가 굳어버려 재가동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끔찍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은 중동발 유조선이 끊겨 공장의 심장이 멎으려는 찰나의 순간 국가가 깊숙한 곳에 비축해둔 전시용 원유를 정유사들에게 마치 현금을 대출해주듯 즉각적으로 수혈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텅 비워진 국가의 비축 창고는 한국의 해수부와 해운사들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위성 관제 시스템을 동원해 미 해군조차 파악하지 못한 비밀 수로를 뚫고 17개국에서 실어온 대체 원유로 실시간으로 꽉꽉 채워 넣었죠. 교수님은 마치 위대한 교향곡을 지휘하듯 두 팔을 넓게 펼쳤습니다.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국가의 피를 내어주고 기업은 그 피를 맹렬하게 태워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AI 해운망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이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무한 동력 알고리즘.
이건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행정이 아니야. 전 세계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서로를 물어뜯는 그 야만의 순간에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하고 잔인한 생존의 유기체인 겁니다. 강의실은 무덤보다 더 깊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두 손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축축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위대한 행정 시스템조차 고작 바이러스 팬데믹 하나에 무참히 무너지며 마스크 한 장, 화장지 한 롤 못 구해 전 국민이 마트에서 주먹 다짐을 벌였는데 이 작고 볼품없다 여겼던 나라는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되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이보그 생명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피 속에 흐르는 오만한 엘리트주의는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의 끈을 부여잡으려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미친 듯한 쥐새끼 같은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든 당장 태울 기름을 구했다고 치죠. 하지만 교수님, 그래봤자 그들은 결국 하청을 받는 거대한 공장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위대한 미국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월스트리트가 그들에게 달러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아까운 기름을 태워 만든 물건들도 결국 팔리지 않는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핏대를 세우며 악에 받쳐 소리치자 카터 교수님은 마치 불쌍하고 어리석은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강단 뒤에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하얀 분필을 꾹꾹 눌러가며 단어 하나를 아주 큼지막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자료를 놔두고 직접 손으로 뼈를 깎듯 눌러 쓴 그 서늘한 단어 하나. 나프타. 밀러군. 자네가 지금 오만하게 손에 쥐고 있는 최고급 아이폰. 자네가 주말마다 몰고 다니는 억대의 스포츠카. 그리고 우리 위대한 미군의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자네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스텔스 전투기와 요격 미사일. 그 모든 찬란한 문명의 시작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바로 저 볼품없는 이름의 나프타야. 검은 원유를 극한의 기술로 정제해 짜내는 플라스틱과 최첨단 소재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이자 군사무기의 핏줄이지. 그리고 이 나프타를 군사용 반도체 급의 초정밀, 하이엔드 소재로 완벽하게 가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네. 그 빌어먹을 하청 공장이라 부르던 한국이 감히 그들의 밸브를 살짝, 아주 살짝만 잠가도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지 아나? 교수님의 벼락 같은 일갈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급 기밀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다급하고 처참한 내부 보고서가 여과 없이 띄워졌습니다. 긴급 한국발 나프타 및 특수 레이더 흡수 소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록히드 마틴 F-35 스텔스기 조립 라인 및 요격 미사일 부품 생산 라인 가동 30일 내 전면 셧다운 위기.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핑 도는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한국으로 향하는 나프타 원료 공급선이 미세하게 흔들릴 기미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나프타를 국가 최우선 전략 안보 자산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통제해버렸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수출 물량 밸브를 자기들 마음대로 꽉 잠가버린 거죠. 단순한 수입국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권력 국가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이 그깟 밸브를 잠근 지 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라인이 도미노처럼 멈춰섰고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서버 증설이 마비됐으며 심지어 세계 최강을 자부한다는 우리 펜타곤의 미사일 부품 라인마저 피가 말라붙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콧대 높고 오만방자한 워싱턴의 엘리트 국방 관료들이 한국의 산업부 일개 관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나?
아무 말도 못했어. 감히 책상을 치며 반박조차 할 수 없었지. 오히려 제발 라인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제발 물건을 조금만이라도 넘겨달라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혀야만 했어. 왜냐고?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한국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군의 심장이 가장 먼저 멎어버린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니까. 저는 도저히 이 비참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가죽 의자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펜타곤이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국 공장 앞에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다니요. 하지만 카터 교수님이 준비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진실의 폭격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역겹고도 소름 돋는 블랙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정유 공장이 잠시나마 원료 부족에 시달릴 위기에 처하자 한국 기업들은 모자란 나프타 원료를 싹쓸이하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도 악랄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친 듯이 경제 제재의 철퇴를 때려맞고 피를 흘리고 있던 우리의 절대 적국 러시아였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대놓고 적국인 러시아의 화학 원료 27,000톤을 싹쓸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자, 우리 잘난 하버드 경제학도 밀러 군의 얄팍한 상식대로라면 미국 재무부가 당장 한국에 분노의 불호령을 내리고 2차 경제 제재에 무자비한 철퇴를 가해 한국 경제를 박살내야 마땅하겠지. 교수님은 핏발이 선 채 흔들리는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수처럼 날카롭고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제재는커녕 한국 기업들이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교묘한 꼼수를 쓰도록 합법적인 우회로를 직접 밤을 새워가며 뚫어주었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전면적이고도 예외적으로 공식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손하고 굴욕적인 태도로 말이야. 그 공식 승인 문서 맨 밑바닥에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변명하듯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나? 이 거래가 무산되어 한국의 나프타 공급이 중단될 시 미국 군수품 생산은 30일 이내에 전면 중단되며 이는 미국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힘.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강이 싫은 숨소리는커녕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마치 모두가 질식해 죽어버린 듯한 완벽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서 평생을 쌓아온 거대한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오만하게 스스로 만든 제재의 촘촘한 그물을 미국 스스로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찢어발기며 한국에게 제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한국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미국 전체를 상대로 완벽하고도 거대한 여인질극을 벌인 거라고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 어떤 시끄러운 군사적 위협이나 외교적 결례도 없이 오직 거대한 공장의 밸브 하나로 세계 최강 미국의 목줄을 비틀어 쥐고 협상 테이블에 무참히 무릎을 꿇려버린 겁니다. 교수님의 터질 듯한 일갈이 거대한 천둥 번개가 되어 제 심장 한가운데에 무자비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원 하나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며 벌벌 떠는 나약한 속국이라고 오만하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도 처참하게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동정심으로 지켜줘야 할 가련한 약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문구를 법적으로 정밀하게 해체하고 적국의 자원마저 합법적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전 세계의 최첨단 산업과 강대국들의 안보 목줄을 조용히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는 공급망의 절대 군주. 인류의 문명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절대 심장이 멎어서는 안 될 거대한 중앙처리 장치가 바로 저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턱관절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스크린 속 어두운 밤하늘을 대낮처럼 하얗게 밝히며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거대한 정유 단지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뼈저린 수치심과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경외감으로 불타오르듯 붉게 아주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우물 안개구리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패권이라는 신기루가 산산조각 나고
오직 피땀 어린 실력과 철저한 시스템 하나로 세상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제 머리 위로 압도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뚝 솟아오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알량하고도 질긴 방어 기제는 여전히 끈질기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공급망, 그래요. 그 모든 복잡한 핏줄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은 이제 제 뼈를 때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자원이 통제되는 그 숨막히는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오만함도 무릎을 꿇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리고 우리 위대한 미국에게는 아직 절대적인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힘. 그 어떤 복잡한 경제 논리도 단숨에 짓밟아버릴 수 있는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군사력이었죠. 전쟁의 최종적인 심판은 결국 누가 더 강한 무기를, 더 치명적인 화력을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절대적인 왕좌는 언제나 우리 펜타곤과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체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얄팍한 상술과 공급망 통제로 위기를 넘겼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건 장사꾼들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피가 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진짜 전쟁입니다. 결국 그 하늘을 통제하고 평화를 강제하는 건 우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F-35 전투기 아닙니까? 아무리 한국이 기름을 쥐고 흔들어도 펜타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결국 보호를 구걸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강의실 안에 몇몇 동기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국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카터 교수님은 마치 제가 그 말을 꺼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강단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밀러군, 자네가 그토록 맹신하는 그 압도적인 무력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치욕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아직도 보고서를 읽지 못한 모양이군. 지금 당장 펜타곤의 장군들이 지하실에 모여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나? 바로 자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패트리엇 미사일의 끔찍한 한계 때문이야. 스크린에 화면이 거친 흑백의 군사작전 위성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값싼 탄도 미사일들이 벌떼처럼 쏟아지던 첫날 밤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미국의 자랑스러운 패트리엇이 하늘로 솟아올랐지. 요격은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군수 내부를 완벽한 절망으로 몰아넣었네. 왜인 줄 아나? 고작 수천만 원짜리 조잡한 이란제. 드론 하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려 한 발당 50억 원이 훌쩍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야. 적들은 수백, 수천 대의 깡통 드론을 푼돈으로 날려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막겠다고 쏠 때마다 국방 예산 수조 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셈이지. 총알보다 비싼 방패. 이게 바로 현대전의 늪이자 자본주의 군대의 가장 끔찍한 아킬레스건이라네. 교수님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강의실을 때렸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과 소모전의 싸움이야. 전 세계의 콧대 높은 방공 시스템들이 이 기괴하고 비효율적인 가성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했어. 창고에 쌓인 패트리엇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새로 찍어내려면 무려 5년에서 10년이라는 미친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알을 튀어나오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아랍에미리트 하늘 위에서 벌어졌네. 영상 속 흑백 화면이 거치고 캄캄한 중동의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하고도 맹렬한 불기둥들의 궤적이 선명한 컬러로 나타났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미군의 패트리엇이 재고 고갈로 침묵하던 그 절망의 순간 아랍에미리트에 전격 배치되어 있던 한국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 천궁 2호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교전 상황, 그것도 수십 발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극강의 실전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은 무서운 속도로 레이더를 돌리며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들을 가차없이 아주 완벽하게 허공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턱을 벌린 채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요격, 또 요격.
화면 속 천궁의 요격 궤적은 기계처럼 차갑고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펜타곤의 수뇌부들이 천궁의 실전 요격 성공률 데이터를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엇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으면서 그 명중률과 반응 속도는 미국의 최상위 기술을 뺨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천궁은 그날 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숨에 중동의 하늘을 덮는 무적의 강철 지붕으로 등극했습니다. 미국이 버거워하던 하늘을 한국의 소프트웨어와 미사일이 완벽하게 통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전투기는 다릅니다. F-35의 스텔스 기능과 항공 기술은 인류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사일을 잘 쏴도 하늘을 지배하는 건 결국 미국의 전투기라고요. 아, 밀러군. 자네가 아직 한국의 5가지 핵심 군사 기술이 가진 진짜 공포를 모르는군. 카터 교수님은 측은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스크린에 늘씬하고 매끈한 회색빛 전투기의 비행 영상을 띄웠습니다. 꼬리 날개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짐승 같은 전투기였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4.5세대 전투기가 등장하자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그야말로 지진이 난 듯 뒤집혀 버렸어. 블록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을 경악하게 만든 압도적인 가성비와 무시무시한 유지 보수 용이성을 선보였지. 지금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F-35를 포기하고 KF-21을 사겠다고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 왜인 줄 아나?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거닐며 모두와 눈을 맞췄습니다. 유럽의 한 국방부 장관이 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네.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사랑하지만 당장 내일 적의 미사일이 우리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질 판인데 미국산 무기를 받기 위해 5년, 10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이야. 전쟁터에서 미래에 도착할 무기는 현재의 끔찍한 패배이자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 년이 걸릴 물량을 불과 수개월 안에 항구에 내륙 배송하듯 찍어내서 쏟아붓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한국은 지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피 흘리는 국가들에게 생존하는 시간 그 자체를 팔고 있는 겁니다. 제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무기를 5년 뒤에 주는 동맹과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방패를 몇 달 안에 내어주는 나라. 전장에서는 누가 진짜 구원자일까요? 그리고 자네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거라 믿었지? 그 환상도 이번 전쟁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갔네. 교수님의 화면에 이번에는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란 공습을 위해 펜타곤이 유럽에 배치된 전략. 자산을 이동시키려던 바로 그날 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항로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국경 앞에서 무배듯 뚝 끊겨버린 겁니다. 그 잘난 나토 국가들이 70년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서 호의호식하던 그 동맹국들이 중동발 에너지가 끊길까봐 공포에 질려 미군의 영공 통과를 전면 거부해버렸어. 유럽은 비겁하게 문을 걸어 잠갔고 미국의 등 뒤에 아주 시원하게 칼을 꽂아버린 거지. 강의실은 경악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 나토가 단 며칠 만에 종이호랑이처럼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에서 책상을 엎고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길길이 날뛰었지. 그런데 정작 더 충격적인 상황은 한국에서 벌어졌어. 펜타곤이 한국에도 즉각적인 연합 함대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위비를 냈으니 이제 피를 흘리라며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지. 그런데 한국의 외교부가 워싱턴에 던진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단 한 줄의 굵은 문장이 떴습니다. 참전 불가 통보. 명분 한반도 안보 우선 및 글로벌 핵심 공급망 연속성 유지. 한국은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보내 헛되이 피를 흘리는 대신 전 세계 미군과 동맹국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나프타, 그리고 무기를 1초에 끊김없이 생산해 내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신들의 가치를 무기로 미국을 정면으로 압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워싱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어.
한국의 반도체와 무기가 끊기면 미군의 전쟁 자체가 셧다운 된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켜줘야 할 약소국이 오히려 제국을 협박하고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코미디를 보여줄까? 교수님은 유럽에서 거부당해 갈 곳을 잃고 하늘을 떠돌던 미군 수송기들의 항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수송기들이 비참하게 기술을 돌려 향한 곳, 미군의 수송기들이 허겁지겁 착륙한 곳은 바로 한국이 중동 인근에 미리 거액을 들여 확보해둔 독자적인 군수 물류 거점이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미군이 갈 곳이 없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으스대던 한국의 창고를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지켜줘야 할 나라가 지켜주는 나라의 길을 열어주고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이 비참한 꼬라지. 이게 바로 자네가 조롱하던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실력의 민낯이야. 교수님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국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그 옆에 한국 무기들의 이름이 낙인처럼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토를 똑똑히 보게나.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유럽의 콧대 높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들이기 위해 백지수표를 들고 서울로 달려가고 있어. 왜? 독일과 프랑스가 1년에 고작 전차 몇 대를 장인의 예술품 조각하듯 찔끔찔끔 만들 때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는 24시간 365일 시뻘건 용광로를 돌리며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강철 무기들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쏟아내고 있거든. 한국 무기는 완벽하게 미국의 데이터 링크와 호환됩니다. 싸고 미치도록 강하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 배달이 오지. 나토의 표준 무기 체계가 지금 이 순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완전히 도배되며 통째로 교체되고 있어. 7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식해온 방산 시장의 견고한 성벽을 한국이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도산 안창호. 잠수함의 기술력 앞에서는 유럽의 해군 제독들마저 할 말을 잃고 찬사를 보냈어. 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얄팍한 자부심은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라인과 소름 끼치는 실전 데이터, 그리고 무자비한 공급 능력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밀러군. 전쟁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기는 박물관에 있는 값비싼 예술품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튼튼한 강철 방패라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그들은 30년 뒤에 부품 수리와 창정비 체계까지 통째로 수출하며 강대국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줄 자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카터 교수님은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산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 미국은 가장 비싸고 무거운 검을 들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멸망의 위기에서 피를 흘릴 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수백만 개의 강철 방패와 예리한 창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이 썩어빠진 세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진짜 배후의 거인은 바로 대한민국이야. 자네가 약소국이라 비웃었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미국의 안보와 인류 문명의 목줄을 틀어준 진정한 제국의 설계자란 말일세. 저는 의자에 파묻힌 채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수치심과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에 짓눌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버드 엘리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제 눈앞에는 오직 세계의 심장부를 움켜쥔 웅장하고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마치 거대한 진공관 속에 갇힌 듯 단 하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도 무거운 고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카터 교수님의 그 무자비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외침이 거대한 천둥의 잔향처럼 강의실 구석구석을 맴돌며 300명 하버드 엘리트들의 고막을, 아니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오만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 깊숙이 파묻힌 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청년이 흘리는 생애 첫 수치심의 눈물이자 완벽한 패배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미군의 항공모함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질서이자 신이라고 믿었던 제 맹목적인 신앙은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밀러군.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보게나. 어느새 한결 차분해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경외감을 담은 카터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아주 힘겹게 붉게 충혈된 두 눈을 들어올리자 스크린에는 아랍어로 빼곡하게 채워진 한 장의 금빛 공문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중동의 심장을 쥐고 있는 걸프 협력회의. 6개국이 이번 전쟁이 터지자마자 만장일치로 서명한 공식 결의안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에서 자국이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와 필수 자원을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최우선으로 할당하고 보호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예우를 넘어선 일종의 혈맹선언이지요. 저는 멍하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왕자를 유지할 수 없다며 우리가 철저히 발 아래 두었다고 믿었던 중동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워싱턴 백악관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달러의 힘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무기를 팔 때마다 오만방자한 조건을 내걸며 그들을 체스판의 말로 취급했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네. 미국이 셰일가스를 핑계로 중동을 방치하고 돌아섰을 때 한국은 가장 정교한 기술력과 진심을 들고 그 모래사막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 화면이 바뀌며 척박한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 투명하게 빛나는 거대한 유리온실과 거대한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 중동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식량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스마트팜 기술로 사막에서 딸기를 키워냈고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기술로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공급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주권과 기술을 함께 나누어 주었지. 사우디의 실세 빈 살만 왕세자가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지배자는 언제든 다른 힘에 의해 대체될 수 있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생존을 지탱해주는 엔진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뜻이네. 미국이 지배하려 했던 세상을 한국은 신뢰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시켜버린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과 먹먹함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경제학 교과서에 얄팍한 몇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던 나라. 천연자원이라고는 흙먼지밖에 없는 절망적인 땅.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밀가루를 배급받아 연명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해답은 카터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지표에도 펜타곤의 무기 카탈로그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오직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의지. 하나로 버텨온 한국인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살같이 찢어지는 희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뼈를 갈아 넣는 지독한 교육과 기술 개발로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차가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이 잠든 밤에도 시뻘건 용광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중동의 살인적인 열사병을 견디며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았고 차가운 이국 땅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며 피눈물로 외화를 벌어들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고결한 희생. 그들이 묵묵히 흘린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멸망의 위기에서 숨을 헐떡일 때 인류 문명이 멈추지 않도록 피를 공급하는 거대한 중앙처리 장치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거룩한 생존기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였습니다. 달러는 기계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강의실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등을 돌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기계를 돌려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들의 집념은 결코 돈으로 인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무력으로 지배하는 오만한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철저한 준비와 신뢰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왕좌에 오른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강의가 끝났지만 300명의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처음 강의실에 들어올 때의 오만함과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 나라,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 전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방패가 된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진심 어린 존경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나약한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묵묵히 실력을 벼려온 그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온몸으로 지탱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눈물겨운 진실 앞에 저는 미국의 오만한 엘리트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한국인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하버드의 엘리트조차 두 무릎을 꿇고 경외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적. 이 먹먹하고도 웅장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상념에 잠기셨습니까? 미국의 콧대 높은 수재들은 겹겹이 쌓인 차트와 화려한 숫자를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천연자원이라곤 흙먼지밖에 없는 이 조그만 반도. 국가가 강대국들이 쩔쩔매는 끔찍한 재앙 속에서 홀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심장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분석 끝에 그것을 완벽한 시스템이라 부르고 기적의 알고리즘이라 포장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적의 실체가 결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서재의 교과서나 복잡한 수학 공식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그리고 켜켜이 세월이 내려앉은 깊은 주름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진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앞세워 세상을 호령하고 비웃을 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서러움과 배고픔 속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주저앉아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난 자들이 안락한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세상을 평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조차 낯선 이국 땅, 섭씨. 50도가 훌쩍 넘는 숨막히는 열사의 사막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아내며 무거운 벽돌을 짊어지고 거대한 도로를 깔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그 처절하고도 거룩한 일념 하나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 막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훈장이나 거창한 칭찬 따위는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 따뜻한 방에서 밥 한 술 편히 뜰 수 있다면, 내 조국이 두 번 다시 힘이 없어 외세의 군합발에 짓밟히지 않고 스스로 당당히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낡고 해진 작업복이 새까만 땀과 기름에 절어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밤낮을 잊고 공장의 시뻘건 용광로 불을 지피며 미친 듯이 기계를 돌리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력,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핏줄이 끊기지 않는 저 무서운 생명력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말없이 쌓아 올린 숭고한 희생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피눈물과 땀방울이 엉겨붙어 대한민국의 튼튼한 뼈대가 되었고, 여러분이 홀로 삼켜낸 그 숱한 한숨과 눈물이 모여
이 나라를 무한히 굴러가게 하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그토록 찬양했던 신뢰와 집념의 시스템은 바로 자식을 향한 그리고 조국을 향한 여러분의 맹목적이고도 지독한 사랑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세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며 앞다투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삐까번쩍한 정유공장이나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가 아닙니다. 잿더미에 불과했던 이 땅에서 맨손으로 그 모든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낸 위대한 거인, 바로 이 땅의 든든한 뿌리이신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저 나이 들고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조차 두려움에 떨며 쩔쩔매는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인류의 문명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쉬도록 심장을 펌프질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짊어지고 오신 그 무거운 삶의 무게와 말 없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감히 세계의 정점에 우뚝 서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호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위대하고 눈물겨운 삶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찬란한 발자취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저는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며 지나온 세월의 어느 뭉클한 한 조각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셨다면 그 소중한 지혜와 따뜻한 기억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글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수천 권의 교과서보다 더 값진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눈물 흘리고 공감해주시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공간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더 널리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울려 퍼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여러분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이 무심히 흘린 땀방울이 곧 오늘날 대한민국의 드높은 국격이며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그 모든 험난하고 아팠던 길이 곧 우리가 길이길이 물려줄 위대한 역사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답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눈부시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누구보다 평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